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이제 어려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가 약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FOMC를 앞두고서 전략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 젊은 피, 저하고 또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꾸려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목 진단부터 그 다음에 히든 카드까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의 시장 전략 같이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매수가와 그 다음에 비중 그리고 또 종목명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또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종목 진단 가능합니다. 02-325-8200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종목 진단 가능하시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아무래도 또 같은 흐름대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또 시장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은 요 지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일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미 증시가 휴장이었고 미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전주 그리고 전날에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추세가 오늘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중심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강한 추세를 이어왔던 뭐 송배전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들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던 원전주들 그리고 실적주들 중에서는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수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 모멘텀이 이어지는 게 오늘까지다라고 좀 볼 수 있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는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지수는 시가총액 전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제자리에 있더라도 종목 단으로 보면 아무래도 악차가 발생했던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어제 뭐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또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좀 끌고 가주면서 시장을 좀 캐리해주는 그러한 그림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끌어올려지려면은 우리가 또 이제 시장이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거든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간밤에 유럽 쪽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봐도 된다. 하반기 정도에 진행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으면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순식간에 수급을 넘겨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오는 장세를 이야기하죠. 지금 최근에 장세를 보게 되면 뭐 전선이나 전력설비 쪽, 그 다음에 태양광 쪽, 수소 쪽,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에 대한 전력설비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에 따른 무언가 이제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러한 장세는 또 6월달 FOMC를 분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FOMC까지는 이러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이어나가야 된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얘기 제가 참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우리 야인시대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바이오랜드입니다. 신청자분께서 주신 가격대가 사실 좀 높습니다. 이제 18,000원 전후되는 가격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8,050원. 비중은 5% 정도. 오래 보유했는데 지금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대 바이오랜드가 갖고 있는 모멘텀. 이 모멘텀이 그러면 지금 무상증자가 하면 바뀌는가에 대한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무상증자 전후로 이거 대응을 할까요? 잖아요. 저는 우선은 큰 상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냥 무상증자 때문에 얘가 지금 잠깐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무상증자의 반등이 얘가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 모멘텀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가 있는 것을 한 번쯤 돌려 세우는 정도의 파동을 만들어줬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바이오 섹터들 보면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바이오단의 종목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흔히 말해서 아스코의 ASCO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임상 단계에 가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플랫폼단 종목,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발생하고 상방으로 움직임도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현대바이오랜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계속 하방 움직임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아랫단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저는 시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지점을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는데 시장 중심이 되기에는 거래도 굉장히 없고 사실 제가 지금 주봉상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 거의 2020년 초반 2020년대 코로나 초창기에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도 대세 상승을 했을 때에만 움직였고 그 이후에는 전형적으로 모멘텀이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종목은 사실 좀 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를 기점으로 보면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줬고 큰 상승 이후에 눌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구나라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매수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 한번 잡을만 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등뷰가 발생해서 쭉 상승을 해주면은 오케이 그럼 나 어디서 익절을 하겠다를 정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내가 바라봤던 뷰는 이 18,000원 가격에서 상방으로의 움직임이었는데 하방으로 갑니다. 그럼 나는 어디선까지 가면 정리를 해야겠다가 분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쭉 홀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종목은 잘 보셨어요. 똑같이 물린 분들한테. 근데 얘는 좀 아쉬운 지점이 종목은 잘 보셨는데 좀 더 밑에서 샀으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애들은 시장의 중심이었거나 앞으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도 많고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모멘텀도 살아있고 다양한 뷰에서 좋은 점이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바이오랜드는요. 시장 중심이 되기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번 물어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드렸었냐면 무상증자 이슈 때 상방으로 이동하면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얘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9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 무상증자라는 하나의 모멘텀만으로. 그러면 얘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반등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상방에서 정리를 못 하셨더라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하시고 비중이 많이 큰 건 아니잖아요. 비록 손실은 크지만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가 오히려 이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의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뷰를 줬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무상증자예요. 왜냐하면 이번 무상증자 이슈가 없었다면 현대바이오랜드는 아마 계속 하방으로의 움직임만 보여줬을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왜 내 거만 님께서 사마페인트 8,900원에 15% 섹터 추세가 살아있을까요? 목표가랑 손절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액 첨가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이었었죠. 이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액 첨가제에 대해서 이제 이 불순물인 2차 전지에 이제 염소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염소 이온 농도를 줄이는 그러한 기술을 또 최근에 취득을 해내면서 특허를 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뭐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을 했다. LFP에 들어가는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을 하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온 그러한 종목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이거는 아쉬운 매매가 되는 거고요. 오늘 혹시나 혹은 어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약간의 잘못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전액 첨가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이 강력하게 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전 구간을 보면 최근 구간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모멘텀으로 해서 수급이 강력하게 밀어 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쭉 주가가 한동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액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11,4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서 약간은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11,460원까지 상승이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이전 저가 부근에서 전액 첨가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전에 뚫지 못했었던 고점 구간에서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면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물량이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렸죠.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이전 그림과 같이 당분간 횡보세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 다시 한번 전액 첨가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올 때까지 당분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 힘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일전에 이미 저가에 사놓으셨는데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쉬운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약 한 3거래일 동안의 매매를 하셨다? 그럼 이건 잘못된 구간의 매매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힘이 빠져버린 종목을 접근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져있는 구간이라서 1차 목표가는 9,4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 부근인 8,590원 이탈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딱 매물대에 부딪히고 단기 매물이 형성된 구간에서 부딪히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마페인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예전 이제 3강의 멘티였죠. 그래서 해양 풍력 사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SK그룹에 이제 인수가 돼서 SK 오션 플랜트가 됐는데, 자, 질문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자,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풍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풍력은 CS윈드랑 SK오션 플랜트 두 종목만 하라고 하셔서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CS윈드는 약보합권인데 SK플랜트는 하락을 좀 해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애들은요, 딱 두 개입니다. 키워드가. 첫 번째는 전력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가 실적인데 실적은 이제 빼고 전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부족 현상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AI빨입니다. AI 반도체의 기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전기의 수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물론 노후된 전력 인프라를 이제 교체하는 미국발 수요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구리 가격 상승에 이어진 전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케이,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제 잘 전력을 운반할 수 있겠구나. 전선도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되겠구나. 실제 발전은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현재 볼 수 있는 아리백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에서 그런 발전이 당연히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리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탄소화 전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또 집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단을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가 여기서 시장 집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던 게 태양광이었고, 또 같이 움직였던 게 원전이었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수소였고, 마지막 단락에 조금 꿈틀거리고 바닥 구간에서 꿈틀거리는 게 풍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풍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렸어요. 신재생에너지 순환매가 돌 때 풍력주가 움직일 건데, 풍력주 중에서 봐야 될 건 두 개밖에 없다. SK 오션플랜트랑 CS 윈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상풍력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이 두 개밖에 없고, 실제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2분기, 3분기 기대되는 지점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금요일에 처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하락한 거는 별로 안 됩니다. 한 2%, 3% 정도 빠진 건데, 이거 가지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요,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3만 원대 초반에 있던 애가 거의 반토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을 준 자리예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큰 비중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4% 정도 사셨는데 얘가 좀 더 빠지면은 한번 사신 만큼 더 담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세가 발생하는 걸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종목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풍력주가 움직일 때 제가 움직일 만한 애가 몇 개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SK 오션플랜트나 CS 윈드급 밑에 있는 이제 완전 중소형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 우리가 테마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말고 이 두 개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다른 신재생주들은 먼저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순환매에서 순서가 뒷부분에 밀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시간 좀 두시면서 보면은 분명히 수익권으로 천천히 올라올 거니까 비중만 밑에서 더 담아보자. 자, 그럼 이제 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더 내려가라. 내려가면 사줄게. 이렇게 뷰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큐디님께서 AD 테크놀로지 38,000원에 10%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RM의 토탈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러한 이제 업황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문 중심의 이러한 제작이 더욱더 많이 또 수요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이제 이 수요자 중심의, 주문 중심의 이런 반도체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ARM의 파트너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뭐 미세 공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매수가가 약간 38,000원 정도에서 갖고 계시는데,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도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 혹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반도체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뭐 EV 관련된 종목들, EUV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결론적으로 A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까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 파운드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캐파를 키워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파를 키워나간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 하우스의 존재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문 제작 형태의 반도체가 더욱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ARM의 파트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적 성장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저가에서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온 구간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고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그냥 자리를 잡는 수준, 조정이 나오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잘 잡아주면서 주가 저점 구간인 3만 원 초반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디자인 하우스 쪽은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길게 시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1차 매물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39,000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5,000원 그리고 5만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보게 되면은 39,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상컨대 A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4만 원 구간을 한번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39,000원 정도로 이제 잡고 매수가 이상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39,000원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한번 정리했다가 눌리는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먼저 뭐 어떤 추가 매수나 혹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주가가 먼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바닥 잡아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예전에 상승 나올 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바닥을 쭉 잡아주다가 한번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 주면서 이 구간부터 정말로 이제부터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 줘야 이 구간, 이 가격대에서 단가에서 힘이 생겨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강력한 수급의 흐름보다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바닥 잡아보자 정도인 거지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먼저 확실하게 31,000원 구간 바닥 잡아주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가 39,000원을 두고서 39,000원 돌파를 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번 정리했다가 눌렸을 때 재매수 전략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의 주신 종목은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지점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전기전이 하고 있는 거는 배전반, 뭐 수배전반, 뭐 전력 고압 전반, 그러니까 전반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슬슬 감이 오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 그러면 당연히 원전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전 수혜를 볼 때는 지금 원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금의 상한가가 이해가 될 것이고 상한가 이후의 움직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 종목에서 원전 간략하게 얘기 드렸었는데 원전은 사실 지금 우리 에너지 딴 종목들 중에
우리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실 원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잘 볼게요. 지금 전력 부족이 결국 원전까지 지금 이어졌다라는 플로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에 대한 효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를 만들었을 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양,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당연히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한창 이제 원전에 대한 반대를 했던 유럽도 지금 도입을 하겠다, 동유럽, 서유럽 할 거 없이 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지점 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잘 하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살펴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우리가 원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게 수주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외교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줄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미국, 프랑스,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제 소송전이었습니다. 기술 관련해서 우리랑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협업해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거 우리 거잖아, 우리 법에 위배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의 법원에서 각하를 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의견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었던 원전에 대한 미국과의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좋아, 그럼 리스크는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원전이 계속 지어질까요? 라는 질문은 첫 번째 일단 내수를 볼 필요가 있는데, 내수는 11차 정기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나온다 했는데 미뤄지다가 이제 총선이 끝났고 이달 말에서, 사실 지금이 말이죠, 다음 달 초까지 초안을 내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지금 기대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본이 발표가 되면 실제 원전을 어떻게 짓겠다, 몇 개를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 내수에서 원전은 당연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외 수준은 어떻게 돼가든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사실 핵심은 7월에 있는 체코의 30조 원 규모의 원전 4개가 들어가는 거를 수주를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원래 미국, 우리, 프랑스까지 3개의 국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미국은 도중 탈락을 했고요. 우리랑 프랑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랑 우리 중에 어디가 이길까? 사실 객관적으로 프랑스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강점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원전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 년은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한수원 그리고 한전이 들어가고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데, 우리 코리아 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 안에 무조건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시간에 대한 가성비가 좋다는 거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조를 줬다. 그럼 20조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5년을 주면 보통 6년, 7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20조를 주면 한 25조 정도 부릅니다. 도중에 가격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최근에 우리의 원전이 좀 더 해외에서 부각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간의 가성비, 그리고 가격에 대한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되게 좋아요. 체코 모멘텀 있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UAM 대통령이랑 우리 윤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방산하고 추가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전 추가로 짓겠다고 했죠. 그러면 또 얘기 나오는 게 미국, 우리, 프랑스입니다. 그럼 이 3개의 국가에서 계속 모멘텀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원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사실 원전이,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서전 기전도요, 원전 모멘텀 봤다가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이 거의 76%가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막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단에서 이거 정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시장 중심이 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전기본 나오는 것도 실제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연계된 게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그러니까 뭐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한수원도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 모멘텀을 받는 테마단 종목이 이제 서전기전인 겁니다. 여기서 중소형주를 더 보게 되면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일진파워,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고, 오는 시간외에서도 좋잖아요. 원전은 그만큼 데이에서도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거고, 실제 지금 차트상 자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기다릴까요 말까요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원전이 좋은 모멘텀이었던 건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
가격을 보면 지금 20% 정도 비중이잖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10,000원 정도가 이제 평단인데 이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봐야 되는 지점은 이게 있습니다. 서전 기전이 다른 원전주들이랑 다르게 모멘텀이 좀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 시행하는 데입니다. 서전 기전 테마단 종목이고요. 그러면 테마단 종목은 올라가다가 말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 모멘텀은 지속되는데. 그럼 이럴 경우를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비중 축소를 10,000원 위에서부터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 원전을 계속 좋게 본다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중심이 되는 종목,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예. 또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종목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풀무원인데요. 15,700원 45%예요. 이게 15,700원 금으로 45%. 한 2만 원 냉기 갈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한번 예. 이제 들어보시고 전략을 한번 또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 오래됐어요. 이게 한 2년 그쯤 됐나,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그러면은 오래되셨으니까 또 이제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적인 부분을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일단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주목을 받기가 사실 정말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식품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반 산업 쪽에 좀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섹터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해서 쭉 오래 쉬었었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2022년 8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쭉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 구간을 그리다가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풀무원뿐만 아니라 뭐 CJ 시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뭐 우양 이런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을 내는 걸 넘어서 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다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니면 어제 혹은 그저께,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한 금요일 정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집중을 하시고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풀무원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하면 뭐 CJ 시푸드나 혹은 우양, 사조 시푸드 이러한 종목들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동안에 물량을 빼버렸냐 혹은 차익 실현을 해버렸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밀어주는 모습, 물량을 쭉쭉쭉 담고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 대비해서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길게 봤을 때 풀무원은 약 한 2년 동안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단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풀무원이 지금 이틀 전에 들어왔었던, 이거래일 전에 들어왔었던 물량이 전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고점 구간이 최근에 16,500원 구간에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이 16,500원 구간을 조금 더 뒤로 당겨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매물 구간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가 구간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6,500원 구간에서 고가에 막혀서 살짝 윗꼬리를 그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16,500원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는 힘있게 뚫어줘야 우리가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약간 요 정도 구간, 그러니까 1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풀무원이 어찌됐든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담겨있기는 하나 고가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적게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염두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구간 두고 대응을 해주시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 18,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동안의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물 구간도 막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500원 막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시청자님께서도 오래 기다려 오셨던 만큼 지금 구간을 기회로 활용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바로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또 빠질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대응 구간을 잘 정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어찌됐든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대응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 상담 드렸는데 만족스러우실까요? 예, 만족합니다. 16,500원이 네, 저항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기 수고하세요.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데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잠깐 연결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잠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게 되면 현대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을 문의를 주신 건데 한번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현대 마린 솔루션 내용을 제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14만 9,2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먼저 얘기를 드릴 거는, 요런 지점이 중요하겠죠? 어떤 거냐면,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비전이 있는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얘가 상장 당시에도 그렇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난 5월 8일에 상장을 해서, 상장 처음 시초가가 이제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얘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신규주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조선 이제 선박들을 보게 되면 중간에 당연하겠지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선박에 대한 관리라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2010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럼 2010년에 만들어진 선박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글로벌 선박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충족하는 그런 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항을 하겠죠. 중요한 지점은 예를 들어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선박은 어느 정도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넘게 되면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볼게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2010년에 만들어진 이 선박은 당연하겠지만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안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장비를 신식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러면 탄소를 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저감하는 장치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치를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진 배를 이렇게 업데이트화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런 걸 바로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HD 현대중공업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어떤 거 얘기 드릴 거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미 조선사들을 가지고 있는 같은 그룹 내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 거고, 그 배가 이미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비를 할 때에도 어디서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같은 계열사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에 대해서 앞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조선 배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랑 현재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술력은 당연하겠지만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월등하고요. 이거는 시장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조선의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일반 유류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거에 했던 선박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 조선사들, 특히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수주한 것만 봐도 에너지 관련된 선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부가 선박들은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부가 선박들이 나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장비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때부터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적자가 절대 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흑자가 늘어날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매출 파이도 당연하겠지만 국내에선 독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만 봐도 6조가 넘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인 거고. 자, 이게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이 갖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신규주는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에 상방으로 쭉쭉쭉 올라갔던 종목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갔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려진 APR 같은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신규주는 이렇게 모멘텀이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지점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모멘텀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얘는 잘라내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더 밑에서 사서 비중을 좀 들어가는 대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디까지 그럼 기다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첫날 출발했던 가격이 있죠. 이 12만 원 정도 되는 구간. 지금부터도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10% 이상 하락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쭉 내려간 구간에서 저는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12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 산 만큼 더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쭉 하락시킨 다음에 얘는 반등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시장 중심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15만 원 정도 구간을 다시 한번 오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조선주 자체, 특히 조선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좋은 모멘텀이 이어지는 게 보통 우리의 조선주의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가격대가 다시 올라오는 지점이 오히려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산 만큼 하시고, 다음 모멘텀, 다음 상승할 때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15만 원부터 익절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전략을
취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점만 좀 유의해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기간 안 걸리고 바로 내려갔다 올라오던데요 하면은 익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12만 원대 구간까지 안 오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저는 지금 평균 단가가 딱 그 변곡점 구간입니다. 이 15만 원대 구간 오면은 익절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는 못 했잖아요. 안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 당연하겠지만 이 15만 원부터 익절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수익은 크지 않겠지만 이 종목의 변곡점 구간이 되는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죠. 히든카드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어떤 종목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시간 이용해서 한번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카드 바로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바로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쪽이 저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한번 종목들을 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K-뷰티가 지금 계속적으로 국내,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부 미용 쪽은 반드시 뭐 화장품이든 그 다음에 미용기기 쪽이든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이나 혹은 또 해외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새로운 이제 기기들에 대한 허가 혹은 이제 상품들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피부 미용 쪽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올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시장은 이 한정적으로 종목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피부 미용 쪽이 특히나 이러한 쪽에서 확실한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피부 미용 쪽은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한번 반드시 가져가 볼 만하다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한 종목을 또 이제 가져왔는데 바로 히든카드 후보군 종목들 보여주시죠. 네, 보게 되면은 이제 클래시스,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JLK, DR텍, APR, 그 다음에 비올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비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JLK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사실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는 저는 비올을 가장 선호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비올이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매출이 425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23억이 나온 기업입니다. 즉 수익성이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률로 그대로 또 대체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확실하게 또 성장이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매출 추정치가 약 한 629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4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2분기에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미용기기 실펌 X라고 있습니다. 이 실펌 X가 브라질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허가를 받게 되면서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또 수익성이 끌어올려질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쭉쭉쭉 성장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 제품에 들어가는 또 소모품이 있잖아요.
소모품까지도 지금 현재 비올이 자체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비올의 위치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실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올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상승은 이전 2023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의 성장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신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 흐름만 보더라도 이러한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 힘을 다 잃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있다 보니까 힘을 좀 고가 부분에서 비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조금 더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포트에 한번 안정적으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올이 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안내 드리면서 비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히든카드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일단 요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아무래도 다소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제 HBM 수혜주로 보여졌던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좀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낙폭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는 업황을 보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게 반도체 단이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 지금 1분기가 지나갔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는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현재 메모리 단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시총주 같은 경우는 다 메모리에 한 달씩 걸치고 있죠. 그러면 이 메모리 단 종목들이 당연히 앞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 좀 저명한 현재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어떤 종목이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 싸졌는가를 볼 때 제가 오늘 이 히든카드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히든 종목 6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다양한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좋은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HPSP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이제 전 세계 독점 공급해서 어떤 별명까지 있냐면 이제 조선의 ASML이다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HPSP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대주주의 매각 이슈라든지 또는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같은 게 이슈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HPSP의 모멘텀보다 훨씬 더 많은 낙폭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HPSP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면 좀 그럴만도 한 게 전년 동기 1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가 기대치보다 좀 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HPSP가 그럼 실적이 좀 덜하네? 앞으로 좀 덜 좋아지려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HPSP가 앞으로 이제 디램단 그리고 낸드단 고객사들의 장비 공급하는 이런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찍힌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하나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점점 더 좋게 찍힌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HPSP가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분기 실적, 이번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자라면은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억 썼는데 올해 80억이 넘어갑니다. 내년에 더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거의 세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난 이제 14일에는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에도 큰 관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지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의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7,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간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6월 시장의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볼까 하거든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에 이제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또 김근우 전문가님의 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는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장세에 맞게끔 계속해서 알맞은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또 야인 시대 시간에 화요일 시간 젊은 피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또 내일 시간에는 또 저희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또 이 그동안의 경력을 토대로 해서 좋은 내용들을 또 많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야인 시대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네,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